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라면 조금 실망스럽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네. 인원 축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원 축소안이 안 담겨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러 차례 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검찰 조직은 직접 수사를 전제로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편제가 짜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때 지나치게 그때 한번 지나치게 수사관을 늘리면서 이제 수사관의 어떤 인적 구성도 굉장히 좀 이상해진 상황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뭐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김진태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내부에서 큰 문제로 또 인사 문제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적체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제 검찰 수사관을 충원하다 보니까 그 검찰 수사관들을 놀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검찰 수사관들이 결국 인지 수사라는 범죄 정보 수집이라는 어떤 기관으로 들어가서 인지 수사 명목으로 결국에는 이른바 사람 개인들을 사찰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어떤 기획 수사 내지는 사정 수사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게 과거 검찰의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선 검찰이 본연의 기능으로서 지금 이번에 그 박봉기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이라는 수사 전문기관에게 그 수사 전문기관의 법적 통제기관으로서 적법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유효한 인력들을 경찰로 전환 배치하는 조치도 같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 안 정도에 네. 그치는 거라면 많이 부족하고 아마 또 추가적인 후속 조치로서 인원 감축을 포함하는 개편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취지와 의미, 왜 이 같은 안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슈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반발이 또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부 같은 경우에 직접 수사가 제한이 될 경우 예를 들어 뭐 정권과 관련된 얘기를 형사부에 제보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 좀 수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한 그 법 취지상으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 수사 더 어렵게 되는 거냐. 이런 내부 분위기도 팽배하다고 하는데 최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지난 정권에 대해서 칼을 휘두를 때 특수부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런데 특수부의 칼이 이번 정권으로 돌리니까 바로 특수부를 사실상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의 그 특수부 기능의 대부분을 옮겨버렸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있어서 정권과 관련되는 많은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만 이번에는 형사부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가 이번에 그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내지 위법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 같은 경우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를 통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부가 수사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이란 것은 어떤 방파제를 둬서 정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을 아예 정면으로 배치되어 버려서 법무장관이 아닌 법무총장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정면을 위반되는 케이스가 있고 나아가 모든 법은 단계가 있습니다. 법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위에 있는 내부 규정은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검사는 범죄와 관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를 해야 한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만약에 안 하면 직무유기로 지금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박범계식 검수완박에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검찰총장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개혁인가?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실질적으로는 검찰 장악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검찰에서 현 정부 수사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기소하고 다 끝났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기소하기 껄끄러운 뭐 봉욱 차장이라든가 그런 검찰 선배들 것들은 그냥 공수처로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현 정부에 뭐가 두렵냐고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게 없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사부에서 원래는 인지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원래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부서인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이런 특수부 체제를 개편하자고 이렇게 개편을 해놨더니 직제에도 없이 갑자기 형사부에다가 특수사건을 몰아요. 이게 결국에는 민주적 통제를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직제를 만들어놓은 직제 개편안, 특히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사실상 검찰총장이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자는 거지 수사를 뭐 그 금지하거나 뭐 정권의 불리한 수사가 왜 형사부로 갑니까? 가면 특수부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권 침해 수사를 검찰총장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직제와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짜놓은 직제와 무관하게 직제를 마구마구 흔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사팀을 마구마구 새로 구성하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네.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분별한 인지수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개편안은 검찰로 하여금 더 이상 수사 전문가도 아니면서 수사 전문가인 양 행세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의 적법 통제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네. 저는 정말 그 말씀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검사가 수사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수사 전문가죠? 경찰이요. 그러면은 왜 공수처는 왜 만들죠? 경찰에 공수처 할 거 다 맡으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로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어떤 그 존립 근거를 부인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특수사 같은 거 경찰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이번에 LH 수사 얼마나 경찰이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무슨 성과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기존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이제 특수사와 관련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이게 검찰의 특수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말 외과 수사, 어떤 그 수술적 수사가 해놨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수부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직제를 그 위반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비롯해서 나머지 검사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형사부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데리고 와서 수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나아가 헌법에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서 그 자유롭게 해서 어떤 거악을 척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네. 어떻게 관료주의 하에서 검사의 손을 그렇게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직제 개편이고 그게 검찰 개혁인지 검찰 개혁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권 보장, 하나는 검찰의 중립성 보호입니다. 이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인권 보호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형사부는 어디 하는 것이죠? 일부는 그 특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정권과 관련되는 사건 다 어떤 그 고소고발에 따르는 사건입니다. 인지사건 전혀 아닙니다. 나아가 형사부 사실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수부 없애면서 형사부를 강화한다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부 강화한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형사부에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정권과 관련된 비리가 다 왔는데 미리 다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다 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 수사를 도대체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박범계식 검수완박.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지금 같이 이제 그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수사학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죠? 근데 경찰 같은 경우 경찰학교나 경찰대학에서 수사에 관련된 과목들만 네. 수십 과목을 배워요. 근데 어떻게 검찰이 수사 전문가죠? 검찰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고 네. 그다음에 법률적 근거에 하에서 이런 그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잘 통제하고 지휘하라는 기관이지 자기가 수사 당사자로서 그렇게 막 나가가지고 검찰이 그러면 검사가 권총 차고 범죄 현장에 나가나요? 범죄를 진압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특수사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왜 과거에 BBK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으며 김학의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네.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려는 그렇게 해서 그 수사의 결과를 실제 진실과 다르게 비틀어내려는 권력이 잘못한 것이지 뭐 검찰이 뛰어나고 아니면 경찰이 무능하고 아니면 경찰이 뛰어나고 그래서 수사의 결론이 지금까지 달라져 왔던 게 아닙니다. 경찰의 이른바 특수수사청 각 지방청마다 광역수사대 이른바 광수대라고 불리는 광수대라든가 아니면 그 첨단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검찰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역량이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그런 특수한 형태의 범죄, 그런 권력형 범죄에 특화돼 가지고 기관을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예요. 아직은 여러 면에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일반 검사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이 그러면은- 길었는데 제가 꼭 네, 이건 얘기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얼마 전까지 순경 시험에 형사소송법 자체도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경찰들 중에 형사소송법도 모르고 경찰 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아가 검사가 되면은 검찰청은 검사만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정말 검찰 임용이 돼가지고 네. 특수수사 관련되는 많은 수사에 대한 그 수사학을 배웁니다. 나아가 검찰 수사 지금 그 수사 인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학교를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많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놀리고 있으면서 무슨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방해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수사의 정당한 방향입니까? 좀 전에 그러니까 얘기한 거 형사소송법 같이 그 법률 그러니까 전문가가 제 말씀 법적 통제 들어보세요. 하라는 길게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 말씀은 아까 왜 그러면 검찰의 유효 인력을 만들도록 놔둡니까? 검찰이 정당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건 아니면 야권이 잘못했으면 야권의 수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정권과 관련되는 수사를 형사부에서 하니까 이제는 형사부에 대한 것까지도 미리미리 보고를 하고 해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는 네, 겁니까? 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럼 이 부분을 함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사부에서 정권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 이동을 하게 되지요. 바로 내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난 뒤 다음 달에는 검찰 내부 조직에 전면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과 관련된 수사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이 있는데 각 지검의 형사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는 수원지검의 형사부, 또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수사는 대검지검의 형사부 등등인데 자, 그러면 최 변호사님께서는 자칫하다간 이들의 발목을 묶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형사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존 직제에 따를 경우에는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갔을 때 1년 동안 사실상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고 직제 개편을 통한 인사이동일 때는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분들을 인사이동 대상에 넣어서 다른 곳으로 전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지금 올 초에 해서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1년이 되려면 아직 채 멀은 상태인데 직제 개편까지 해서 굳이 형사부에 있는 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대규모 인사 이동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라든가 아니면 수원지검 형사부 그리고 네. 대전지검 형사부에 고소 고발 사건으로 와 있어서 이번 정권과 관련되는 실세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 내부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제 개편에 따를 경우에는 지금 그와 같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전면적인 물갈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조사를 하죠? 누가 조사하죠? 그러니까 팩트부터 좀 정확하게 잠깐만요.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수사를 하고 그에 따른 공소 유지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검찰의 수사권의 독립은 뭐죠? 인사권의 독립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그래야 어떻게 보면 검찰이 어떤 그 검찰총장이 영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27일 날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총장으로서 임명이 되는데 그 전에 해가지고 인사이동을 해버리면은 그 검찰총장의 어떤 영이 서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어떤 조직 부서에 수장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인사이동을 해버리면 그 수장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한 겁니다. 인사이동했는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쏠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총장 패스팅을 통해서 향후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그 검찰 또한
법무부 장관이 네. 잡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것이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일단 변호사님 팩트로 좀 변론까지 정리해야 듣겠습니다.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사건 수사 무마,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뭐 여기 또 뭐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이스타항공 그 이상직 의원이죠. 네. 그 부분 전부 다 그냥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 기소했어요. 이제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습니다. 근데 뭘 조사를 지금 방해한다는 겁니까? 조사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원칙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소 후에 수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위법합니까? 안 합니까? 기소 후에 보완 수사가 최소한에 그쳐야지 기소 후에 수사하는 게 법원은 위법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는. 왜냐?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해야 될 피고인을 압박함으로써 네. 이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소했으면 그 다음에 강제 수사는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원이 해야 될 일이지 그 다음부터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마구 나서면 안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더 조사를 합니까? 다 기소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서 무슨 직제 개편을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말씀하시는데 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검사가 당연히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인지하죠. 인지해서 왜 그 검사가 꼭 해야 됩니까? 검찰청법에 뭐라고 나와 있죠? 검사장은 직무이전 명령을 통해서 적절하게 수사가 가능한 검사에게 그 직무를 넘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네. 형사부에서 인사건 발생하면 그 형사부에 있는 그 검사가 수사하나요? 안 그래요. 사건이 좀 복잡해지면 특수부로 넘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 들어 특히 저번에는 본 적이 없는, 그 이전에는 본 적이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직제를 다 무시해가면서 네. 마치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내듯이 형사부 검사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고소고발을 하면 윤석열 검찰 1기 때부터 총장 시절부터 1년이 넘어도 고소인을 안 부르는 사건들이 즐비합니다. 왜? 다 특수부, 윤석열 총장이 네. 관심 있어 하는 사건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박범계 장관이 검찰을 과거 검찰과 같이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뭐 무슨 검수완박이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느니 이거 어떻게 박탈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알겠습니다. 특수부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데. 네. 자, 검찰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부탁드릴게요, 뭐냐면은 변호사님. 일부 기소했지만 추가 공범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와 관련되는 그 비서관들, 행정관들에 대한 기소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 아니한 무혐의하고 부분이 있는 끝났습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수사팀이 해체됨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니 알겠습니다. 울산 사건 이미 그 다 무혐의하고 끝났어요. 자, 근데 뭘 더 공범들을 수사합니까? 공범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세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후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검찰 쪽에서 지금 법무부가 내놓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왜 그런 것인지 저희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것으로 이 검찰과 관련된 내용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